지금부터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올해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였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 어떤 의미를 좀 나타내고 싶었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예술 감독이 이제 도덕경에서 나오는 거기에 유약어수, 네. 물처럼 부드럽고 약하게, 근데 우리는 여리게로 이렇게 저희는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건데요. 어떤 세상에 하도 대립과 반목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이라고 하는 속성처럼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조화롭고 또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죠. 물이라는 게 약한 것 같지만은 이제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지형도 바꾸고 또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해보자, 아마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주제를 정했고요. 나름대로 구현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전시 주제 이제 본전시만 가지고도 이렇게 목소리가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뭐 구성이 참 잘 됐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냥 이번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파빌리언이 훨씬 더 이렇게 알차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현 작가시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결국 분열과 차이를 넘어 화해와 통합이 이래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통념적으로 늘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특이하게 이미 5.18이라는 비극적인 순환을 우리가 거쳐오는 과정에서 광주는 세계적인 민주화 도시로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주제가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항상 5.18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와서는 서로 화해와 서로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5.18 재단이 너무 성역화되고 또 권력화돼서 막대한 경비들이 옆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시민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광주에 머무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주 실향민입니다. 밖에 있지만은 늘 애정을 가지고 고향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 그렇다면은 5.18의 그 희생정신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좀 매듭을 짓자. 그리고 이 주제 안에서도 이 단골 메뉴처럼 있는 거 좀 이렇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초월하고 승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 지역민들이라든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일단 5.18이 광주 비엔날레 전시의 단골 메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좀 진부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성역화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비판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혹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들려오는 이이야기였다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그냥 굳이 쓰자면은 광주 실향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고향 쪽으로 길을 열어놓고 들어보면은 그런 불길한 소식들이 들린다는 거죠. 들려오는 그래서, 이야기가 그래서 감히 그리고 또 조용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송 대표께 여쭤볼게요. 주제와 연관이 잘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다면 또 뭐 어떤 게 있었는지.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메타포가 강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창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소통이 많이 필요해요. 스며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슬로건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회피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 슬로건에 대한 것이 나왔으면 나온 이후부터 많은 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주의 정신은 민주화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민주화의 정신을 세계적인 어떤 정신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근데 그런 것을 딱 느끼게 되는 어떤 작품은 저한테 인상 깊게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박서보상을 받다가 이제 이번 폐지됐습니다만은 엄정순 작가의
그 코 없는 코끼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차별과차의 이해, 포용, 소통, 공존, 정의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소통하는 더 작품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소통을 통해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립니다. 인상적인 작품이 별로 없고 코 없는 그 코끼리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서는 대표님이 개인적인 픽이라도 하나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작품 79분의 작가분들 네네. 다 귀한 작가고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꼽긴 좀 제가 어려우시다. 꼽는다는 것은 예. 어렵고요. 어떻든 방금 우리 그 송 대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엄정순 작가의 작품은 저는 사실 그렇게 제일 처음에 예상은 못했어요. 정말 좋다, 따뜻하다 느꼈는데, 근데 그게 대상이 됐던 것을 보고 다시 주제하고 많이 이렇게 주제가 많이 녹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출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관객들이 더 찾기도 하고 아마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았나 또 싶고요. 유일하게 거기서 손을 대도 좋습니다. 맞아요. 나는 이제 유일한 네네네네. 작품이거든요. 아니 이곤영 작가의 그 바디스케이프인가? 네. 그 작가도 이렇게 예, 같이 그것도 직접 이제 예, 참여를 체험해 하니까.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또 재미있는 작품이죠. 네, 중간중간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체험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그리는 작품에서는 제가 보러 갔다가 그걸 그리고 있었는데 네. 어떤 관람객분께서 그거 그려도 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물어내야 되나 약간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는 또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여러 곳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제 뭐 국가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광주 전역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 보는 시각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시에 최종화하느냐, 아니면 국가관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사실 제가 세계 이렇게 비엔날레를 다녀보면 베니스를 제외한 다른 비엔날레는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광주 비엔날레를 광주 비엔날레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규모 면에서 베니스는 확실히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준에서 놓고 보면 요즘에 다 비슷비슷해지는, 아까 우리 그 배 교수님, 배 작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좀 그냥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만 베니스에서 이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 정말 국가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비엔날레를 국가관을 통해서 비엔날레의 위상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광주를 정말 국제적인 미술 도시 그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또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 관람객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고 싶고, 또 다양한 본전시하고는 달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싶고, 또 미술 경험도 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9개 국가, 내년에는 한 20개 국가 정도로 넓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뭐 어느 정도 경쟁하는 뭐 그런 네, 지금은 이제 경쟁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은 효과겠죠. 국가관을 좀 늘리고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이번 건에 대해서 작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선 그 물이라는 주제를 해석하는데 작가들이 물의 해석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도덕경에서 뭐 유학어술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의 그 이면에 있는 철학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작가들이 물을 대상으로 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물놀이하는 식의 그런 작업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다는 그런 얘기고, 제가 재밌게 보았던 작업은 이끼마루 구루트, 세 사람으로 구성된 제주도의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정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무르 개념을 시간으로 이렇게 해석했고,
그 시간성 안에는 물론 역사의식이라는 큰 그릇이 들어올 거고 역사 속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전쟁의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상처의 흔적들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네. 추적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아마 봤을 때 그 장면들을 봤을 때는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걸 찍었다기보다는 수도 없이 많이 오락가락하면서 서로 반추하고 하면서 드러낸 체험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신선하게 봤고 네. 또 주제에 가장 맞아떨어지지 않았는가 네, 네. 그렇게 봤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 하셨어야 될 답변을 지금 하셨네요. 일단 먼저 이제 전시가 5곳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국가관들 이제 9개 국가관들에 대한 어떤 운영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있었는데 송 대표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뭐 양림동도 있었고요, 무각사도 있고요. 저는 사실 광주 전체가 예술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더 크게?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게 그 주제와 여러 가지가 소통이 돼서 광주에 있는 전 작가들이 저는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전 작가가 대화를 다 해. 참여하기엔 또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좀 크게 더 이야기한 많이, 거죠.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 제가 보면 광주에 많은 그 미술관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갤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의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협회들도 상당히 좀 그룹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거를 좀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비엔날레의 위원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 좀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좀 많이 보이게 되고 주의도 환기시키게 되고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 참여하는 그런 문화로 저는 확장돼야 된다. 파빌리온 프로젝트라는 그걸 통해서 전시공간이 확장된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그건 거기- 국제적이고 뭐 네네. 네, 네.